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탓에 강원도 내 25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학교들이 점차 폐교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반면에요. 학생들의 수요에 기반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입학생이 크게 늘어난 학교들도 있습니다. 원주시 귀래면에 위치한 귀래중학교는요, 지난해 입학생 수가 단 3명에 불과했지만 디지털 드로잉, 코딩 수업 등 다양한 자기주도형 수업을 진행해서 올해는 지난해 2배 이상인 7명의 입학생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또 고성군에 위치한 거진고등학교도 드론과 그래픽 디자인, 게임 개발, 3D 프린터 등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올해 14년 만에 정원을 초과한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들은 기존의 학업 위주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학생 중심의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존에도 힘을 보탰는데요. 더 많은 학교들이 이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아서 폐교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 영동선 ITX 마음열차에 대해 도에서 손실 부담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담금은 지난해 9월부터 넉 달치로 액수는 2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운송 수입이 10억 7천만 원으로 강원도와 한국철도공사가 합의한 손실 기준액 13억 5천만 원에 미달한 액수입니다. 해당 기간에 태백 영동선 ITX 마음열차 노선의 승차율은 64.9%였습니다. 경영 부실 우려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새마을금고 한 곳이 합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영 부실 우려가 있는 도내 새마을금고 한 곳을 합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전국적으로는 9개 새마을금고가 합병이 완료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경영 합리화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 방안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농약 판매처 10곳을 생명사랑실천가구로 정해 운영합니다. 이는 자살 시도에 농약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정된 농약 판매처는 앞으로 농약을 팔 때 사는 사람의 구매 의도를 확인해야 하고요. 구매자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내해줍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6분 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늘봄학교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학생들을 돌볼 공간과 인력 모두 부족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 교사들이 늘봄학교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조영국 정책실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영국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늘봄학교도 함께 시행이 됐는데요. 강원 지역에서는 현재 몇 개의 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강원교육청은 도내 총 84개 초등학교를 늘봄 선도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요. 강제로 이를 지정했다는 것인데요. 3월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는 전남과 부산을 제외하면 학교 신청도 받지 않고 강제로 운영하라고 지정한 학교는 시도는 강원이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강원도 내 8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가 현재 시범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교육당국은
사업 시행에 앞서서 기존의 교사들의 업무가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교사를 충분히 구하지 못해서 일선 교사들이 늘봄 학교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요? 네, 도교육청은 2월 3주에서야 늘봄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교사 채용을 시작을 했는데요. 새학기 시작을 일주일 정도 남긴 시점까지도 늘봄 기간제 교사는 3분의 2 정도밖에 채용이 되지 않았었고요. 이 시점에 이제 교육부 차관이 방문을 해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이때까지도 도교육청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새학년을 시작할 때까지도 다 채용을 못해서 이번 주까지도 지금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제때 채용된 분들이라고 해도 근무를 3월 4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3월 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니까 사실 그 전에 이제 해야 되는 준비는 다 기존 교사들이 했던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3월부터 근무하시는 기간제 교사 중에도 초등교사는 거의 없고 이미 중등에서 정년 퇴직하신 60대 선생님이나 중등교원 자격을 가지고는 있는데 학교에서 근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사들한테 방과후나 돌봄 업무가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요. 도교육청이 2월 27일에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사를 투입해서라도 3월 4일부터 이 늘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하라는 건데 사실 이게 2일 만에 프로그램 강사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감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들 찾아가서 월요일부터 좀 들어가 달라고 사정사정 하기도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준비를 못 하겠다고 하는 데들도 있었는데 이런 학교들은 이제 교육청에 보고를 했더니 이제 준비 안 된 학교 명단을 다시 이걸 문서로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집중 점검할 거다.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감 선생님도 들어가시고 교장 선생님도 들어가시고 교사들도 조를 짜서 땜질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교사가 기간제 교사가 충분히 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이 교사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유휴 공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쉴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어요. 자, 이 늘봄 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실을 내주게 되면 정규 수업 이후에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할 공간이 사라진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실은 교육 공간이기도 하면서요. 다음날 수업을 준비를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 학생 상담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학생을 하교한 뒤에 이 교실이 유휴 공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도교육청이 공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교실 한 곳당 500만 원씩 줄 테니까 책걸상과 노트북을 사라. 이게 대책입니다. 이게 알려지고 난 뒤에 교사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 늘봄 교육청에서 해라. 장학사들 노트북 사주고 복도에서 일하라고 하고 거기 가서 돌봄해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고요. 요 학교는 또 교육기관입니다. 이 초등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될 거를 모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의무교육이고 일반교육이고 보통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 늘봄 학교는 일종의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인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겠고 초등학교가 일부 돌봄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는 학교의 본래 기능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우려를 하고요. 꼬리가 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지역 아동센터 시설을 활용해서 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어요. 이번 3월부터 이제 화천군에서 전국에서 최초 사례입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라는 걸 열고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통합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좀 도농 간의 사정도 다르고 지역별 상황이 다르니까 이 화천군 모델이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예산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는 전체 학교 중에 6%만 이 늘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강원 지역의 경우에도 이 기간제 교사 채용을 완전하게 끝낸 다음에 그리고 이 수업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을 제대로 갖춘 후에 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도록 기한을 미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교사는 일단 학생을 교육하는 게 기본적으로 법적인 임무입니다. 근데 이제 기간제 교사도 교사기 때문에 사실 이 늘봄학교 계획하고 관리라는 이런 업무를 지키기 위해서 비정규 교원을 채용한다는 원칙적으로 또 맞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은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교사기 때문에 학교에서 업무는 늘봄학교 업무를 하시지만 주당 12시간 정도로 이제 교과 전담으로 정규 수업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등교사가 채용이 안 되고 중등 교원 자격 소지자가 대부분 채용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늘봄학교를 운영하려고 이제 정규교육 과정을 갖다가 초등 자격 미소지자한테 초등 수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대로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3월 4일에 신병호 교육감께서 늘봄학교 현장 점검을 하는데 정교조 강원지부가 방문을 해서 항의 피켓팅을 했습니다. 이때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이 교사들이 사랑으로 봐주면 될 일을 과하게 문제 삼는다. 교사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일이다. 교사들이 남아돌면 그때 가서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공교육을 책임져야 될 교육감께서 제대로 된 학교 운영보다 이 실적 과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래서 그런 개선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지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늘봄학교라는 게 기존의 그 방과 후 학교 또 돌봄교실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동안 이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로 나눠져 있던 이 교육과 보육 이 역할을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정책인 거잖아요. 특히나 뭐 이 저출산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학부모들 특히나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그 일 가정 균형 이런 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늘봄학교를 시행을 한 건데 자 현재 도교육청 그 1차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60%가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네요. 그렇다면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는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 늘봄학교 수요가 이제 실제 수요인지 좀 의문이 있는데요. 이 늘봄학교라는 게 이제 일종의 서비스다 보니까 신청만 하면 다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많은 보호자들께서 일단 좀 신청을 해두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냥 일단 해준다는 거니까. 실제로 작년에 늘봄을 시범 운영했던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실제 서비스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가까운 작년에 양구에서도 야간 돌봄을 이제 제공하겠다고 수요조사 다 하고 난 뒤에 2개 초등학교를 장소로 이제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막상 저녁까지 남아있는 학생이 수요조사 때랑 다르게 거의 없어서 운영이 거의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엔 뭐 이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뭐 이제 1학년에 막 입학한 아이들인데요. 이제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3월 4일에 됐습니까? 오전에는 정규 수업하고 오후에는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시간을 또 더 앉아 있다 보니까 같은 교실에서 6시간을 계속 같은 교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러다 보니까 막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막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요. 저는 이 늘봄학교 정책 자체가 야동학대가 아닌가 좀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수치가 실제 수요인지는 운영을 해봐야 알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현재 기간제 교사도 좀 부족하고 수업 공고도 부족한데 이런 걸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조영국 정책실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원주시 순환형 시티 투어 버스가 3월부터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부터 원주시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을 재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원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가 단체 여행에서 개별 여행으로 변화함에 따라 시티투어를 찾는 여행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매년 1만 명의 관광객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 원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뮤지엄산, 그리고 원주 원도심 중심부에 있는 강원 가명과 전통시장을 잇는 노선인데요. 이 코스를 반복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관광과 조은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기차나 시외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1일 2데이 버스로 총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추석, 설 명절 당일을 제외한 연중 운행하고 있는데요. 운행 노선으로는 원주역을 출발하여 터미널, 만종역, 서원주역을 지나 주요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 뮤지엄산, 판대 아이스파크를 거쳐 강원 가명, 다시 원주역으로 돌아오는 총 74km 노선입니다. 경유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뮤지엄산은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하는 100개 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곳으로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첫 차는 원주역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고요. 자세한 시간표는 원주시 관광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원주역에서 출발해서 원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다 둘러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군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티투어 버스는 원주시의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 뮤지엄산, 그리고 강원 가명과 전통시장을 순회합니다. 시티투어 버스 탑승객에게는 유료 관광지 할인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이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원주 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뮤지엄산은 입장료 20%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시티투어 버스 이용 시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21명의 원주시 문화관광 해설사가 배치돼 원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스토리텔링 해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원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매일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월요일 제외하고 매일 네. 출발을 하고요. 또 추석, 설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행하게 됩니다. 탑승 장소로는 원주역에서 출발해 터미널, 만종역, 서원주역을 지나 관광지들로 가게 되는데요. 요금은 1일권 기준 성인 5,000원, 청소년, 어린이, 경로는 3,000원이며 36개월 이하는 무료입니다. 이용 방법은 버스 탑승 시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내시면 되는데요. 이 밴드를 시티투어 버스 탑승할 때마다 보여주시면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원주시 관광과 조은희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뮤지엄산에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원주 전통시장을 들러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원주에 더 오래 머물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금산 그랜드밸리 산악용 에스컬레이터가 올해 6월 운영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10월 케이블카까지 준공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원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5월부터는 치악산 둘레길 일부 코스와 주변 관광지, 원주역, 터미널 등을 순환하는 원주 트레킹 버스를 매주 주말인 토일에 운행하고 원주시의 웰리스 관광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투어도 매월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원주 트레킹 버스까지 운영할 계획이군요. 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 시민들이 이용해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차로 이동하기 어렵거나 원주시 전반적인 관광지를 둘러보고 싶으셨던 원주 시민분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이나 연예인 또 친구들과 함께 탑승해 원주시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 해설도 들으시고 주요 관광지도 다녀보시면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났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주도 사업인 2024년 제2차 주민제안 100서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자, 이번 공모사업은요,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도시를 재미있게 바꾸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월문화관광재단의 김경희 문화도시센터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희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민주도 사업인 주민제안 100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공모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영월군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민제안 100서는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공모 내용을 소개하자면 주민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기획부터 진행, 예산 집행, 결과 공유까지 전 과정을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의 목적은 영월에 잠재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키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 나아가 비즈니스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네, 주민제안 100서 공모, 이 100이라는 게 흰 백자가 아니고 이 숫자 100을 뜻하는 거군요. 100% 네.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처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라고요? 네. 네. 지금까지 그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들이 개발이 됐나요? 네, 지금까지의 주민제안 100서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영월로 기촌한 50대 여성들 7명이 영월에서 평생 살아온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취재하고 그 이야기를 자수로 표현해 어르신 인생 그림책을 제작해 배포하였습니다. 자수로 표현했다고요? 네, 재밌네요. 자수로요. 네. 다 한 명 한 명 다. 예. 그리고 영월 중학교 교사와 학생 5명으로 구성된 팀은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역 대학 교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요. 스쿨존 사고 예방 알림이 서비스 앱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네. 이 아이템으로 서울 세택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네, 네. 네, 이 박제도 청년과 노인이 함께 영월 비겨트를 만드는 프로젝트,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실험 등 주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앱도 개발하고 네. 또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네. 네. 자, 이 공모에 참가한 주민들의 반응은 좋았겠네요? 네. 작년 공모사업이 끝난 후 주민들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활동도 책자로 만들었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졌다. 도전을 통해 성취감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겼다는 말씀들을 진짜 많이들 하세요. 네. 80이 넘은 할머니는요, 자기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나이 먹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다고 인터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럼요. 네. 자, 근데 올해 공모 사업이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내용과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작년까지는 사실 문화도시 원년이니까요. 주민들이 직접 살게 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실험들에서 진행되었다면 올해는 로컬 콘텐츠 개발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지역에 사람이 오고 머물게 할 수 있는 콘텐츠, 나아가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활발해질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보자는데 좀 더 비중을 실었습니다. 네, 공모는 언제까지 하나요?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면서요. 네. 공모를 통해 12개의 팀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각 팀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팀에게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신청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제안 100서 공모 말고 또 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읍에 편중된 문화 거점을 국외 읍면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을회관, 카페, 공방 등 동네에 가까운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 동네 문화충전소입니다. 네. 20개의 공간을 모집할 건데요. 많은 주민들이 가까이 오기, 영월읍으로 다 가까이 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획한 프로그램이고요. 또한 영월의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 생활 실험실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시민기록단, 축제 기획과정도 모집하오니까 네.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들 더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의 김경희 문화도시 센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